잘 만들어져가지고 좀 행복하네요. 아,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타이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평생 계속 우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저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나이 맞춰주시는 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화장실 가셨네요. 오 마이 갓. 제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퀴즈를 내는 걸로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보상 강의를 맡게 된 EVP 이나금 해강그룹에서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이나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20대 때 시작을 하게 됐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인식 없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검토와 그리고 자료들을 판단을 해서 빠르게 또래에 비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고 시작을 했기에 사장님들보다 이 자리에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리스트는요, 목차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독일 PM이 시장성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선택을 했었을 때 돈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소득을 잘 벌어갈 수 있는가 짚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의 현실적인 타이밍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부끄럽기는 한데요. 제가 이일이 사장님도 똑같지만 저도 20살 이후부터 저희들은 독립을 좀 빨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 안 빌리고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빠르게 했었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게는 포자까지, 네, 쓰리잡이 아니라 포자까지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에 뭐 3-4시간 자면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잘 살고 싶어서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그냥 저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일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 삶은 나아지는 부분이 없는 걸 판단하게 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는 이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하고 싶었고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뭔가 니즈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저의 니즈를.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게 이제 N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보게 됐지만 하다 보니 더 이상의 이런 비전과 가치가 보이지 않은 찰나에 또 감사하게도 독일 PM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만나게 됐고, 지금 현재 2년이 넘어간 시점에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예중 예고 미대, 뭐 피자헛, CGV, 유니클로부터 시작해서요, 이때 배웠던 경험들을요 저는 지금 독일 PM에 다 녹여내고 있어요. 제가 미술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PPT 디자인도 할 수 있었던 경험도 됐었고요. 그리고 피자헛, CGV,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알바이지만 대기업입니다. 알바생들한테도 이런 매뉴얼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밑바탕이 돼서 저는 독일 PM의 모든 사장님들이 가능한 전달 방식의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해강그룹에서 해강북 디자인을 제가 또 만들어냈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있었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화할 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 격리 회계나 그리고 뭐 음식점 서빙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N사 때는 투잡을 하면서 중고등, 그 다음에 입시 전문 이런 것들도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다 저희 뼈가 되고 살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들의 경력이 결코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독일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다 잘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할 겁니다. 저는 독일 PM을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삶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일, 저는 20대 때부터 너무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요. 그리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갈증들이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을 못했다가 독일 PM,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을 알게 되면서 저는 빠르게 결정하고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원하는 삶들은 너무나 많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오늘 24시간 살아가는데 내가 눈 뜨고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내일 걱정하지 않는 거, 내가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 거, 여행을 가서도 돌아가기 싫어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거, 거기서로부터 자유를 너무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 PM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몰입을 해서요, 남은 인생의 삶을 준비하고자 독일 PM을 선택을 하고 있고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갔다 오셨으니까 그 퀴즈를 낼게요. 지금 약간 힌트를 드린 거예요.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답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장님 혹시 맞춰주실 수 있어요? 대략 저 몇 살로 보여요? 괜찮습니다. 많이 불러주셔도 되고 적게 해보셔도 되고. 힌트예요, 힌트. 빨간 게 힌트입니다. 34살? 34살. 혹시 사장님? 35. 35. 제 나이 모르시죠, 사장님? 20. 힌트 드렸는데 입으로 감사해요. 네, 35입니다. 제가 선물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저는 인식 없이 이 비즈니스를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을 때가 27살 때 선택을 했어요. N사의 제품을 안 거는 24살 때였고요. 사업을 시작한 건 27살이고 지금 33살에 PM을 만나서 지금 현재 35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판단을 했었을 때 괜찮네 하면 남들 뭐 간점, 말 이런 것들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삶들을 빠르게 이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차 제가 설명드리면서 어떤 점들이 이뤘는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 삶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을 빨리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너무 얻고 싶어서 계속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계속 바라봤어요. 지금 제 나이 때도요, 받아주는 데 잘 없거든요. 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PM 사업을 그만둬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뭔가를 어디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이미 저는 경력자이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경력자를 원하는 회사에서도 저를 받아줄 것 같지만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후배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소통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는 30대부터 이 여성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성분들도 똑같고. 근데 지금 좀 더 현실적인 거는 은퇴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죠. 근데 저희는 수명이 이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길어졌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을 무엇을 하면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저는 독일 PM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이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들. 그러면 내 삶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투자금 하나 없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했었을 때 독일 PM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도 또 인상할 거라고 확정이 됐죠. 네, 이러면은 9%에서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13%로 올라간다고 해요. 진짜 이거는 세금 내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들,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세금을 많이 털털털 이제 털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AI가 저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지금 보시면 AI예요. 사람 같지 않나요, 선생님들? 지금 먹방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AI예요. 네, AI. 그리고 로봇도 지금 택배를 싸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되고 있죠. 그 로봇이 택배가 집으로 다 배송을 해주고 있고요.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이렇게 직업도 AI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단순한 노동의 직업은 AI가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머신이라든지 서빙, 그리고 이제는 상점을 가거나 음식점을 가도요, 자리 안내 로봇이 해주고 있고요. 이제 내일까지 해주는 로봇도 생겨났죠.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노동의 직업들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사장님들, 이게 10년 뒤 같죠? 아니에요. 저희 1년 뒤에 정말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에도. 지금 저희 한강에서도 지금 그 택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수상 택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화는요, 1년 사이에 다 바뀌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PM을 선택을 했었을 때도 이 돈을 버는 방식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 사사분면을 보고 돈을 버는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뒤통수 맞은 듯이 제가 알아봤던 것 같아요. E와 S, B, I 분면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직업이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E와 S 분면에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누고 있고요. B와 I 분면에 5%의 사람이 95%의 돈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와 S 분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힘들다는 곡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E와 S 분면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B와 I 분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시스템을 가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내가 그 시스템을 인수하거나 또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진 곳에 활용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한 거죠. 왜냐면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면 한마디로 내가 정용진 회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루아침 만에 정용진 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PM에서도요, 사사분면으로 방법이 나눠지게 됩니다. E와 S 분면에 있는 분들은요, 이미 그냥 소비만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만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뭔가 소개비도 발생이 되지 않는 분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B와 I 분면은 보상 전달을 해야 되고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 또는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게 된다면 사장님들께서 PM을 선택을 했었을 때 B와 I 분면으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PM을 통해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오늘 초대해주신 분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가이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짚어드리자면 보통 야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듣기도 하죠. 근데 왜 안 좋아? 라고 물어보면요. 거기에 대답을 다 못하십니다. 그냥 인식 자체가 이제 심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구조의 변화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유명인 광고를 통해서 맨 위에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 건데 유명인 광고부터 이제 뭐 택배 운송, 그다음에 택배 운송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리고 백화점, 뭐 마트, 슈퍼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마진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분들한테 그 금액이 측정이 돼서 전달이 되는 구조이죠. 보통 유통 과정이.
그러나 거기에서 발달을 해서 직거래 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제가 어렸을 때 뭐 지마켓, 11원가, 뭐 위메프, 뭐 이렇게 플랫폼 사이트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사람들이 제품을 얻고 구매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아했고요. 근데 지금 또 이 플랫폼도 약간의 수수료가 많이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엔 이 플랫폼도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나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쿠팡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쿠팡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결국 순이익은 얼마 안 남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또 더 힘들어하는 요즘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기업에서 바로 소비자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입소문을 통해서 제품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입소문에 대한 소개비를 소비자분들이 다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유통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보시거나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유통 구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PM을 선택을 했었을 때 이 통계적인 자료와 수치들을 조금 판단했던 사람인데요. 한국의 직접 판매 회사들이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150개가 매년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신생회사가 생겨났다던가 아니면은 폐업을 하던가 이렇게 매년마다 조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한국 직접 판매 회사들 매출 중에서 75%에서 80% 매출을 차지하는 게 회사 상위 10개의 회사들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나머지 20%의 정도 차지하는 회사들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페이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상위에서도요. 7위, 8위, 9위, 10위는요. 매출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판매를 알아보실 때도 무조건 이 3위 안에 있는 회사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3위 중에서도 무엇을 보고 선택을 했냐면요. 다른 회사들은 이미 30년이 다 넘었는데 PM은 이제 한국에 7년 차입니다. 근데 그 7년 차 안에서도 코로나가 2년에서 3년 정도 있었죠. 근데 PM이 코로나 시기 때 누구나 다 힘들어할 때 제일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아이템 가짓수가 적어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120개에서 많게는 진짜 150개 넘어서 300개도 넘어서까지 백화점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소비자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들은 그 전 제품을 사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거나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N사의 경력이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소비자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냥 이 중에서 내 생필품 어차피 쓸 거 구매해서 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사업을 했었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PM은 이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도요. 지금 75% 이상이 3종 세트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요. 진짜 많게는 150만 원이 넘는 금액대의 제품들이 굉장히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PM은 13만 7,100원으로 이 75% 이상을 매출을 차지한다? 저는 거기서 너무 궁금했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300개가 넘는데 어떻게 PM은 3종만으로도 이렇게 3위를 차지할 수가 있지?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매년마다 이렇게 매출이 상승을 PM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뭔가 PM이 비전이 있겠구나. 특히나 건강식품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더라도 유산균 하나는 사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파워 칵테일 유산균 다 들어있죠. 액티바이즈 혈액순환 있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분들도.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 PM을 이 가능성을 저는 판단을 했었고 이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PM은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코리아에서도 이제 뭐 애텀이 따라잡는 거는 당연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만 계속 성장을 하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PM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직접 판매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PM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중 선정이 됐고요. 계속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더 아시아 시장이 더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 멘트는요, 그 10월 8일 날, 이번 달에 에이펙 리더 미팅에서 소통을 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상위 직급 리더분들과 이제 에이펙 리더 미팅이라는 곳에서 롤프 소르그 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리더분들과 비즈니스를 논의합니다. 직접. 사실 이 비즈니스를 논의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여러 리더 사업자들을 앉혀놓고 회장과 상의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를 해가고 있는지, 아시아 시장은 어떤지, 뭐 미국은 어떤지 이렇게 국가들마다 다 상의를 해서요. 더 나은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고 미팅하면서 진행을 하고 수정을 합니다. 보완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요. 아시아 시장 지역에서만 약 8천억 원의 매출을 했었고요. PM은 설립한 지 6년 만에 모든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부채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부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PM은 부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PM은 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족 경영 비즈니스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주들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될 때 사업자들과 논의를 하게 되는 그 유연함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이 이사회나 주주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매출이 떨어지면요. 이 사업자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사 경영 방침을 변경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업자들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PM은 필요한 곳에 재정적인 투자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위해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비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롤프 소르그 회장도 챗GPT를 자주 사용한대요. 그러면서 독일 PM도 어떻게 이 AI와 함께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은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독일 PM이 기회의 땅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해운대와 센텀시티 옛날 모습이에요. 이때 땅 하나 사둘 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사지도 못해요. 근데 이때도 가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부자가 됐고요. 그때도 머뭇 하신 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PM이 기회의 땅이었어요. 저희 해강그룹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해강그룹은 지금 경기 쪽에서 중심지를 메인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지방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지방이 초기 시장이에요. 지금 해강그룹에만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있어요. 다른 그룹은요 60대, 70대 분들이 많아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여전히 이 20대부터 50대 분들의 시장은 아직 많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빠르게 이 초기 시장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만 하신다면 이 독일 PM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돈을 벌려면 뭘 생각을 하나요? 자영업을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자영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전부 다. 제품 개발, 자본, 리스크, 마케팅, 유통, 법규, 성장, 시간 전부 다 내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활용만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저는 회원가입을 해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마케팅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회사에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완전 심플하죠. 이런 일 없어요. 네, 투자금, 자본금 하나 없이 이런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독일 PM 밖에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많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본사가 아니죠. 본사에서 배운 매뉴얼을 내가 대리점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 소비자분들이 손님이 되고 고객이 되죠. 그 돈을 내가 잘 벌어서 나의 매출액으로 잡히게 되고 순이익은 또 내가 가지게 되고 일부는 본사의 로얄티를 내가 지급을 합니다. 왜? 그 브랜드의 매뉴얼을 내가 활용했기 때문에. 근데 PM은 뭐예요? 내가 그냥 사서 먹기도 하고요. 내가 입소문을 통해서 이익도 얻을 수 있고요. 심지어 권한도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소개한 사람들 거에 대한 소개비는 내가 다 받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중심 메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프랜차이즈와. 이런 차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M에서도 다른 네트워크 회사랑 다른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보상 체계가 확실히 다릅니다. 보통 한국에는요, 이 35%만 지급을 해주는 법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35%도 어디에 몰려 있는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윗사람만 벌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PM은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 초기 사업자들한테, 초기 리더들한테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PM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이 PM을 선택을 하셨을 때 내가 굳이 꼭 사업자처럼 하지 않아도 소개비를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PM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경제에 지금 들어가요 있죠. 많은 대기업들이 구독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구독 멤버십이 있죠. 이건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대기업들이 이 구독 멤버십을 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왜?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이 되고 나만의 매니아들이 보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트렌드에 따라서 이 경제에 따라서 아이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PM도 역시나 구독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구독 경제 시장 전망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독 경제의 첫 번째는 뭐냐, PM에서 바로 직접 추천 보너스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었을 때 받아가는 소개비이고요. 11% 발생이 되는 게 직접 추천 보너스입니다. 근데 이 직접 추천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기준은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오토십이라는 ABO라는 정기 구독을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결제는 분할 납부 결제가 되고요. 제품은 3개월치 제품을 첫 달에 다 배송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독 경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월씩 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토십을 하셔야지만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을 했었을 때 소개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십이 왜 구독 경제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또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생각을 하시면 자영업처럼 뭔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계속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PM에서는요. 이 3개월 동안 분할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득이 확보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요. 3개월 동안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3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아도 매출이 잡히고 소득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오토십 같은 경우는 내가 전달한 사람들 포함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한테 정산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PM은 안정적인 수입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버리지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분홍색이 제가 한 이 그래프이고 보라색이 제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람들 포함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 것까지 다 합한 그래프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산하로 다 같이 오토십을 전달한 그래프가 저한테도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정말 많으면 많이 전달할수록 당연히 소득도 많이 벌리겠죠. 근데 내가 너무 일을 못해서 또는 뭐 어디가 아파서 뭐 또는 환경의 상황의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못해도 5명한테만 전달을 했다고 쳐요. 근데 매달마다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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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명, 너 5명, 얘 5명 이렇게 5명씩 우리 아무리 못해도 한번 다 같이 해보자 했었을 때 쭉쭉쭉 레버리지가 나면서 이 오토십에 대한 금액은 이렇게 직접 추천 보너스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할 수도 있지만요. 사장님들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저희 보너스는 직접 추천 보너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기 구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만 먹겠다 또는 액티바이즈만 먹겠다 했는데도 이 제품 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가 난 거예요. 근데 나는 정기 구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소개비는 누구한테 가느냐? 나의 위에 있는 정기 구독한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해도 11% 받아가시려면 정기 구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같이 또는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아가시려면 이 평생 유통권을 꼭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이면 돼요. 매달 이걸 사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구매면 됩니다. 이 평생 유통권 같은 경우는 파워 칵테일 6박스, 리스토리트 6박스이죠.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 3통이 사은품으로 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패스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구매를 하게 되시면 뭐 주문 취소를 하시거나 뭐 카드 변경을 하게 되면 날아가게 됩니다. 정말 빠르게 간략하게 심플하게 유통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이거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시면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다음 주에 저희가 프로모션이 열리죠. 프로모션 열리는 거는 아까 풀세트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성품으로 이 유통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품마다 포인트가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풀세트를 안 했었을 때 내가 1000포인트를 맞추면 평생 유통권이 패스가 되는데 획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액션팩 그리고 탑쉐이프 그 다음에 저희 액티바이즈 5개 구매 시 1개가 사은품으로 오는 구성품 그리고 정기 구독까지 하시면은 요 1062포인트로 평생 유통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BA 2세트, 액션팩 2세트를 하게 되시면 제가 요거 오타예요. 액션팩 2세트를 하시면 또 평생 유통권을 획득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나의 상황에 맞게 한번 평생 유통권을 획득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십만 하시게 되면은 1번만 받아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유통권을 소유하게 되시면 1번부터 8번까지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서 보상 플랜의 적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독일 PM은 보상 플랜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걸 법원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PM도 나중에 보상 바뀌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회사가 뭐 경영 책임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요거를 설명해 주시거나 요걸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평생 유통권은 내가 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일 PM은요, 초기 사업자 분들이든 소비자 분들이든 내가 어떻게 펼치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페이는 정확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인식이 뭐예요? 그거 돈 잘 못 벌지 않아? 에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PM은 이 풀세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 못 번다라는 소리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요, 뭐 3명한테 전달해도 30만 원이 넘죠. 40만 원이 넘고요. 지금 7명한테 전달했을 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15명한테 전달하면요, 누군가의 월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직접 추천 보너스는 또 플러스 알파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이 사람은
300이 넘는, 충분히 300이 넘는 금액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생 유통권 내가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5만 6천 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7만 8천 원만 받아가게 되고요. 나머지 7만 8천 원은 누구한테 가느냐? 나의 위에 있는 평생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인당 15만 6천 원, 17%를 다 받아오고 싶다면 평생 유통권을 한 번이라도 획득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6레벨 보너스입니다. 6레벨 보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쭉쭉쭉쭉 소개가 나는 이 레벨을 측정을 한 건데요. 이 레벨 측정할 때도 1레벨은 5%, 3%, 3%, 3%, 5%, 5%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예요? 소비자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아까 평생 유통권을 획득한 사람들 기준으로 레벨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PM은 평생 유통권 한 번만 획득을 하셔도요. 4레벨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 유통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레벨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 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소개를 하시면 하실수록 내가 레버리지 소득을 많이 받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6레벨 보너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평생 유통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 꽉 채워져 있다면 당연히 나의 소득,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자,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등별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이렇게 PM에는 직급이 있습니다. TP가 그냥 회원가입만 하신 분, 그 다음에 유통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위에 나와 같은 팀 이런 식으로 같이 승급을 해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PM은 윈윈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도 같이 잘 돼야 내가 승급이 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 미팅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PM은. 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저 내가 모르는 사람들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상관없이 후원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보상체계가 독일 PM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IMM에 빨간불 별이 있죠. 이게 뭐냐면 IMM으로부터 또 지급이 되는 보너스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라서요. 지금 보시면 지급 잠깐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평균 수당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요. 이 평균 수당이 측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다 비밀리에 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뭔가 뭐 다이아라고 하는데 저 사람 얼마 벌지? 오픈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 극대화가 극 차이가 너무 많이 나여 있기도 하고요. 애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PM은요, 이 평균 수당이요,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 그리고 심지어 평균 수당이지만 내가 아무리 못해도 IMM이어도 300 넘게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PM은 사실 직급이랑 상관없이 보상체계가 또 얻어가실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거죠.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급별로 차등 보너스가 붙게 되는데 어떻게 붙냐? 레벨에 플러스 알파로 붙습니다. 아까 6레벨에 5%, 3, 3, 3, 5, 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리더십 보너스 직급별로 플러스 알파로 무한대로 받아가게 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무한대, 아래로도 무한대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내가 SPT입니다. SPT는 2천만 원, 월 평균 2천만 원 이상 버는 직급이거든요. SPT 같은 경우는 19%의 리더십이 영향력 퍼센테이지가 주어집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가 더 많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SPT고 나의 파트너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같은 직급의 파트너는 퍼센테이지가 똑같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가 지급은 안 됩니다. 허나 SPT 말 그대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버는 직급이라면 6레벨 보너스가 굉장히 빵빵해요. 그래서 오히려 리더십 보너스를 받지 않아도 6레벨 보너스까지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레버리지 소득이고요. EVP, 그 다음에 VP, MM 이렇게 차등별로 플러스 알파가 계산이 돼서 총 합으로 나한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레벨 상관없이 옆으로도 무한대, 아래로도 무한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VP부터 SPT까지는요, 4레그 이상
이게 내 직대가 많이 펼쳐지면 0.5%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시로 지금 같은 직급인 사람한테는 리더십 보너스가 안 주어지지만 내가 옆으로 많이 펼친 그 스폰서다. 그러면 같은 직급이어도 여기에 0.5%가 또 발생이 돼서 나한테 알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PM은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정당한 소득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리더십 수당, 갑자기 혀가 보이네요. 리더십 수당도 어떻게 내가 펼치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방법도 달라져요. 보통 저희가 그 3레그만 이 파트너들이 잘 승급만 해도 나도 똑같이 승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3레그만 펼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수당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나의 직대를 많이 펼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배로 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옆으로 얼마나 넓히냐에 따라서 나의 수당이 더 금액이 배가 된다. 그래서 PM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저희 부산 본사에서 오픈한 명세서인데 PM은 진짜 그 직급이랑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 VP가 약 평균 250만 원 이상 버는 직급이고 PT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직급이에요. 당연히 여기 PT가 월 매출이 더 높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당연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더 적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아가죠.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그 6레벨 안에서 리더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소비자. 그냥 오토십만 하시면 이런 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같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탄탄하게 꽉 채워져 있다면 낮은 직급이어도 많은 수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사사분면 기억하세요? PM 안에서도 사사분면이 있다는 거. 그냥 내가 먹기만 하느냐, 그냥 이 제품을 오토십만 전달하느냐, 보상도 알려주느냐, 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당이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빠른 승급 보너스도 있죠. 이거는 초기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렇게 가입 2개월 이내에, 4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이런 식으로 13개월 이내에 이런 직급들을 빠르게 달성을 하시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요거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불 보너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나의 명의 차로 계약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종은 미니, BMW, 포르쉐 이렇게 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CL 직급 가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이맨만 되셔도 미니, BMW 차종 중에서 그 계약을 하셔가지고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신차 계약도 좋고요. 장기 렌트 또는 뭐 리스 상관없습니다. 내 명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블랙 차량이기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직급별로 현금 수령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난 지금 당장에 계약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적금처럼 쌓이죠. 그래서 나중에 적금처럼 쌓아두고 나중에 일시납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가이드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과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PM 덕분에 BMW 차를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해강그룹 세미나 갈 때는 이제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업자 차들을 쫘라락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사비로 뭔가 차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나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월 달달이 매출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차를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전 이 BMW 뽑기 전에는 기아차였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중고차였어요. 네, 중고차도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PM 덕분에 지원금을 받게 돼서 과감하게 또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이 되면서 BMW를 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PM이 아니었더라면
언제 내 인생에서 외제차를 계약을 해볼까? 한 50대 되면 하려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보너스도 있죠. 많게는 1년에 4번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IMM부터 그 여행을 갈 수 있게 되고요. 한 국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항공,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루트를 선택을 해서 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IMM은 이거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는 6월에, 그리고 VP는 올해 12월, 그 다음에 월드 투어, PT 3, 4번은요 나의 동반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제 가고 계시는데 저는 IMM 때가 아니라 VP 때 갔다 왔고요. VP 때 갔다 왔나요, 제가? 네, 이렇게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를 선택을 해서 다녀왔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갔다가 프랑크푸르트를 가서 전 세계 PM 사업자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롤프 소르그 회장의 경영 방침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여행 갈 때요 나의 파트너 그리고 나의 스폰서와 더 돈독해지는 시간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터키 안탈리아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올인크루시브더라고요. 그냥 리조트에서 아예 놀고 먹으려고 저는 이렇게 터키 안탈리아를 선택을 했고, 만약에 여행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해 볼 수 있는 루트를 내가 또 보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곳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 만약에 내 사비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금액이 이것도 4성급이더라고요. 저희 PM은 5성급 호텔로 잡아주거든요. 4성급인데 심지어 하루는 그냥 시내 호텔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금액이더라고요. 투어를 갔었을 때. 근데 나의 돈으로 이 돈을 갈 수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심지어 이 투어도요 맥시멈 40명이더라고요. 근데 PM은 뭐예요? 몇천 명이 되는 사업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지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M에서는 연금 보너스가 또 있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망한다 이건요, 사실 PM이 이제 나온 순간 그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연금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선택사항이죠. 내가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도 되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연금 보너스 50% 보너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EVP예요. 제가 지금 EVP죠. 그러면 6만원 신청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6만원을 또 줍니다. 그럼 나의 이름으로 12만원이 연금이 들어지게 되고요. PM에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6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사장님들께서 연금 보너스를 일시불로 나중에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건 뭐예요? 상속세 없는 자산이죠.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약간 거꾸로인데 제 소비자분 중에 저보다 한 살 위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SMG급이었어요. 약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버는 수익이 있으셨던 분이고, 아까 이혜리 사장님처럼 미지급 금액으로 이제 받아오신 분이었는데, 약간 이제 병이 이제 질환이 생겨 원래 암 환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부모님이 또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제가 변경을 해서 부모님이 그 미지급 금액을 받아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그때 뭔가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에 자녀가 먼저 이제 가더라도 부모가 받아갈 수가 있고, 또는 부모가 했었을 때 부모가 이제 자녀보다 먼저 가게 되면은 이제 자식이 받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냥 명의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명의 변경할 때 서류들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는 이 네버리지,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계속 나 혼자 누군가한테 계속 고객한테 만나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만나러 가야 되고, 계속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PM은 네버 이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팀만 있다면 다 같이 움직이면 돼서요. 그 에너지가 나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면 정말 매력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매달마다 신규를 만나느냐 또는 나와 팀과 함께 움직이느냐는 올해 10월에 시작을 하시고 나서 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 혼자 했었을 때 60명, 만약에 PM으로 직급은 뭐가 될까요? MM, 약 평균 50만 원 이상 버는 MM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팀과 함께 했었을 때 오토십 아까 5명씩만 해보자 라고 해도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옆으로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PM은 밑으로 내리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소개 또는 후원 활동 잘 가이드 해주는 거, 올바른 방식 알려주는 거, 교육 시스템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쭉쭉쭉 내려간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월 1억을 버는 CL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직급들이 나의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페이,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려면 이 재정적인 목표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6레벨만 했었을 때 요 금액인데 여기에 리더십 보너스, 아까 말씀드렸던 리더십 보너스, 빠른 승급 보너스, 뭐 자동차 보너스 다 붙이게 되면요. 더 큰 이상의 금액으로 벌어가게 되시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은요. 심플합니다. 그냥 배우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혼자서가 아니라 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저희 해강그룹은 지금 현재 서울 경기에 메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지방에 점차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위에 가시면 지금 인원보다 더 많이 붐벼요. 위에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위에서 했고 위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지방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펼치고 싶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엔 혼자였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한마음이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하실 때 잘 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냥 이 그룹 안에서 알려주는 가이드대로 배움하시고 그리고 직접 경험하시고 성장하시고 배운 그대로 똑같이 알려주는 게 끝이에요. 그거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일 때마다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조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N사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 PM을 시작했을 수도 있거든요. 나 이미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저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PM을 딱 처음 선택했을 때 뭐라고 마음 먹었냐면요. 아예 모른다. 나는 네트워크 처음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준 대로 다 따라해보자. 저는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더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분은 뭐 한 달 만에 뭐 PT도 가시고 높은 직급 가시지만 저도 제 속도대로는 정말 잘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도 안 돼서 EVP라는 직급을 갔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잘했던 거는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잘 만나서도 사실 아니고 뭐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잘했던 거는 잘 배우고 배운 거 그대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나눠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IMM은요, 이렇게 건물주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억대의 상가, 평균 월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일은 IMM이라는 직급 파트너를 잘 후원하는 게 또 방법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직급이 PT인데 그 PT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파트너 IMM이 10명 있으면 또 PT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IMM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IMM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삶을 위해서 이루고 싶어서 IMM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가이드 받으시면요. 원하시는 소득을 빠르게 달성하실 수가 있고 VP, EVP 같은 경우는 10억대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이상은 100억 원대. 왜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후원했고 그 그릇이 넓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또 정당하게 받아가는 직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PM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축
안 돼요.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낀다, 뭐 덜 먹자, 덜 쓰자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덜 먹고 덜 쓰자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플랜 B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투자비를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줄일 수가 없어요. 예. 그 저희 식품 이런 구매할 때도 너무 물가 많이 올랐죠.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고요. 이제는 좋은 직장, 직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AI가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직업의 미래에 대한 책 없다면 꼭 독일 PM을 선택을 하시는 게 대안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멘트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뭐 부자들의 명언, 뭐 동기부여되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 밑에 악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딱 한 사람이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한계 없다. 이걸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들이 노하우를 알려주고 뭔가 방법을 알려줘도요. 나는 안 돼. 너니까 되는 거야. 또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심각하게는 자기 연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연민이 너무 빠져들게 되면요. 나의 가능성을 내가 막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스스로한테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못하잖아.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 누구나 독일 PM에서 다 이 삶 원하시는 삶들이 이뤄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 사장님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삶의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 독일 PM을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